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최복단 병원성, 오랑캐의 잦은 침략으로 매일매일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장군 이우석은 그 긴장의 최전선에서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눈발이 온 산을 덮고 있는 산성,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우석은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며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오랑캐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장군, 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20만은 넘을 듯합니다. 우석은 적의 수가 자신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으며 부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자 자리를 사수하고 준비하라. 적을 막아내야 한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우석은 선두에서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칼끝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우석의 부대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천에 불과한 우석의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장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군이 이미 산성을 넘었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마라. 이곳이 뚫리면 평양성도 위험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적의 한 대장이 우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투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우석은 적 대장의 공격을 미끄러지듯 피하며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순간을 노렸습니다. 결국 우석은 적 대장을 무찌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적의 또 다른 공격이 그를 덮쳤고 우석은 가슴을 칼에 찔리면서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주변은 전투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다행히 우석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 결국 우석은 겨우겨우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적군들에 둘러싸여 절벽 난간에 겨우 버티며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적의 칼날에 어깨를 베이면서 우석은 절벽 아래 강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산성이의 전투는 허무하게도 거의 전멸한 상태가 됐고 우석마저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유나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 강가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친숙한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숲의 한쪽 구석으로 다가가자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는 피가 흥건했고 그 옆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옷이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가 전투에 휘말린 것이라 짐작했고 남자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자신의 등에 업고 겨우겨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유나야, 무슨 일이냐? 누가 온 것이냐? 우석을 방에 넣으면서 웬 남자가 저 아래 강가 숲에 쓰러져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라니? 전쟁이 났다 하더니 어디 보자.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온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산중 생활로 주변에 있는 약초는 모두 알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석에게는 그나마 살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생긴 것이지요. 유나의 아버지는 약초를 갈아 온몸을 소독한 후 상처에 바르고 다리를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깊은 창상 부위를 항균 효과가 있는 황련 연고를 발라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처치가 끝난 후 유나는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고열 속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수일간 유나는 밤새가며 열을 내리기 위해 젖은 수건을 머리에 대고 상처를 소독하면서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우석은 겨우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유나를 건드렸고 이에 유나는 깜짝 놀라 우석을 바라보며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긴 어디요? 안심하세요. 여긴 저희 집입니다. 며칠 전 숲속에서 제가 발견해서 집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아, 잠깐의 탄식 후 준석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쯤 저 보시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던 유나는 방 안에서 들리는 가느다란 소리를 듣고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좀 괜찮으세요? 여긴 어딘게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우석에게 유나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자신의 아버지 도움으로 치료한 지금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두 분께 감사하오. 죽어서도 은혜를 갚긴 어려울 것 같소. 그나저나 경원성은 어찌 되었는지 아시오? 제가 그제 마을에 내려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군사는 거의 다 죽고 오랑캐들이 아직 성에 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을 우석은 아픔을 참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실은 복색이 범상치 않아 가늠만 하였사오나 경원성에 계셨던 것입니까? 난 경원성을 지키던 장수라오. 적군에 쫓기다 일이 된 것이요. 역시 그러시군요. 여긴 깊은 산중이라 아는 이가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 중요하니 다른 생각은 마시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우석은 죄책감에 괴로웠으나 빨리 회복되어 복수를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 후 차곡차곡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밤 탕약을 들고 오는 유나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중에 사는 털털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 양반집 교수와 다름없는 비티난 모습인 것입니다. 단정히 쪽진 머리, 깨끗한 피부, 눈, 코, 입이 조화로운 계란형의 얼굴. 한마디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석은 움찔하며 놀랐으나 이제는 웬만큼 거동도 가능할 듯하니 밖에 나가 달 구경이나 해야겠소. 그러시지요. 나가보시지요. 우석은 걷기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으나 유나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부축을 받는 도중 유나의 몽실한 가슴이 팔에 닿으면서 짜릿한 느낌과 함께 갑자기 우석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다리 박지요.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창상도 다리도 조금만 더 있으면 회복되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두 분 덕분이라오.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잊지 않으리다. 우석은 이리 말하면서도 좀 전에 느꼈던 아랫도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살고 나니 그 생각이라니 속으로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인지라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건 어쩌면 당연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짓 우석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소? 은혜랄 게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인걸요. 어서 몸이나 회복하세요. 그리 말하며 고개를 돌려 우석을 쳐다보며 말하는 순간 후욱하면서 그녀의 살레음이 우석을 자극했습니다. 이내 우석은 참지 못하고 유나의 입술을 덮쳐버렸습니다. 유나는 움찔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달빛에 취해서 그만. 용서하시오. 그 말 뒤로 우석은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우석은
자신 또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혹시나 유나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끼니를 챙기기 위해 우석의 방에 들어온 유나는 저번 일은 괴넘지 마시옵소서. 저 또한 별일 아닌 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난밤 하루의 감정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요. 나에 대한 정성에 감동하여 그동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오. 사실 유나 또한 산중 생활의 외로움에 사내를 그리워할 나이도 되었지만 늠름한 몸의 사내의 젊은 장군이기도 하니 마음 또한 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 또한 장군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오나 제 처지에 엄감생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처지라니.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소. 죽다 살아나니 그런 건 중요치 않은 것 같소. 누군들 다른 일을 위해 이토록 넘치는 정성을 들일 수 있단 말이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오. 진정으로 그리 생각해 주신다면 이 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사옵니다. 우석은 유나의 마음을 확인한 후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유나를 와락 안았습니다. 향긋한 살레음을 맡으며 옷자락이 벗어진 그녀의 몸은 어느 한 곳 부족함 없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부드러운 살결과 탄력 있는 몸매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석은 신비로운 그녀의 계곡을 탐하면서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유나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첫 사내인지라 어찌할 바 모르고 황홀경에 빠져 신음소리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우석의 몸이 나을 때까지 두 사람의 방아질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석은 이제는 몸도 거의 완쾌가 되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장수인데 사사로이 여인의 치마품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겠죠. 우석은 유나의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다시 산 몸, 나라와 유나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장군께서 제 부족한 여식을 거둬주신다 하니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해 주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석은 다음 날로 떠나기를 작정하고 저녁 밥상을 물은 후 유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이미 말하였지만 난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라오. 나라의 존망이 백척간두인데 편하게 머물 수만은 없는 노르산이겠소. 이젠 몸도 거의 나은 듯하니 날이 밝은 대로 일단은 평양성으로 가야 할 것 같소.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물론 그러셔야죠. 이제 웬만큼 회복되신 듯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유나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유나를 가벼이 안으며 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나 그대는 이미 내 사람이라오. 잃어버린 경원성을 다시 빼앗는 대로 그대를 데리러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네, 약속하외다. 알겠습니다. 그리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큰일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시길 매일매일 빌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꼭 그리하리다. 우석은 유나의 입술을 살짝 깨물고 고운 살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미 뜨거워진 몸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을 무엇하게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석은 유나가 일러준 샛길을 따라 산을 내려와 평양성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평양성에 도착한 우석은 같이 싸웠던 부하 장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군, 살아계셨군요. 저희는 장군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천만 다행이십니다. 내가 산 것이 뭐 대수겠는가? 부하병사들이 죽은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네. 어찌 장군 탓이겠습니까? 그리 조정의 증언을 요청했건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장군께서 실종되신 이후 저인적과 싸우기는 중과부적인지라 대부분의 병사들은 죽고 얼마간의 병사들을 모아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기필코 경원성을 다시 찾을 것이야. 이 오랑캐 놈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부하 장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날 밤은 진탕 취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석은 평안감사인 조병준 장군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인지라 감영으로 찾아갔습니다. 조병준 장군은 평안도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고 있고 병마절도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신망이 높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장군, 살아있었구먼. 어디 상한 데는 없는가? 부하들에게 경원성에서의 전투 보고는 받았다네. 어려운 전투를 치렀더구먼. 아무튼 이리 살아와줘서 참으로 반갑네. 하면서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어찌되었든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이제 몸도 완쾌된 듯하니 다시 싸워 기필코 경원성을 탈환하겠습니다. 자네 탐만은 아닐세. 그나저나 전황이 매우 어렵다네. 평양성 300리 밖에서 겨우 버티고는 있으나 수일 내로 중원군이 도착한다 하니 기다리고 있다네. 이리 하면 어떨는지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이가 사는 곳이 경원성에서는 멀지 않고 지세가 워낙에 은밀하여 찾기가 어렵고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귀인이 알려준 샛길이 본디 약초꾼들이 다니는 길이라 길은 험하고 그 길을 아는 이가 없다 하니 발빠른 군사 수천을 저에게 주시면 오랑캐에게 들키지 않고 경원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길로 빠르게 움직여 산성 뒤쪽으로 기습을 한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원성을 탈환한다면 평양성 근처까지 와 있는 오랑캐 본지는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원성 뒤쪽까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승산이 있겠구먼. 경원성의 지세야 자네가 꿰뚫고 있을 테니 중원군이 도착해서 앞뒤 협공을 한다면 아무튼 수일 내로 남은 병사를 정비하고 중원군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논의해보세. 그 사이 윤하는 오늘도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면서 오석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빌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바라오니 장군의 앞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오석의 모운을 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석은 평안감사와 출전 계획을 짜느라 분주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 이 장군이 제안한 계획이 참으로 타당한 것 같소. 제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저희 부대가 북쪽에서 빠르게 기습하여 혼란스러워질 때 본대가 밀고 들어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듯합니다. 그럼 그리하세. 자네 병사들과 날랜 병사 3천을 내어줄 터이니 3일 내 경원성 근처에 대기하고 있으시게. 그리하여 모든 작전 계획을 조율하고 다음날 윤하가 일러준 길로 군사를 몰아갔습니다.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오석의 군사들은 오랑캐에 발각되지 않고 산성 북쪽에 자리를 잡고 공격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틀 무렵 어스름한 시각에 공격 신호인 불화살이 산성으로 쏟아지고 오석의 군사들은 거침없이 산성을 넘어 돌진하였습니다. 공격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오랑캐들은 경원성에는 수비만 가능한 병력만을 남겨두고 주력 부대는 평양성으로 이동한 탓에 앞뒤에서 몰아치니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하여 저녁도 되기 전에 경원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윤하가 알려준 길이 기습 작전에 큰 도움이 된 것이지요. 오석은 성 안에 남아있던 잔당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킨 후 군사들을 재배치하여 더 이상 성이 함락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방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 안의 일이 마무리된 후 마음이 급한 오석은 윤하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윤하를 발견하곤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달려내려오는 윤하를 힘껏 껴안으며 수개월 만에 재회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진한 입맞춤을 하며
생활해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시다니 기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오. 이 모든 게 다 유나 그대 덕분 아니겠소? 다음 날 오석은 유나의 아버지와 유나에게 이제는 지난번 그대에게 약조한 대로 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리 하시겠소? 유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네, 물론입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유나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